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2017년 중앙치매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에 치매 환자 1명을 보살피는데 적어도 6시간에서 9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전문 간병인이 아니라면 굉장히 벅찬 수준인데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고통이 번지는 질병인 만큼 확실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래닝 강의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치매 보험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D사의 수호천사 실속 하나로 안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치매 보험과 여러분들 보내주신 증권 분석까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방송 함께 하시다가 내가 가진 보험 점검이나 리모델링 필요하거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메시지도 지금 바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요즘 정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보험이죠. 치매 보험에 대한 강의 김종혜 전문가님 통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누구세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구세요? 라는 주제로 치매 보험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주시 인구수가 과연 몇만 명인지 아시나요? 64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대한민국 치매 환자 수는 69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 수가 몇 분마다 한 명씩 늘어나냐면 12분마다 한 명씩 발생을 하고 있고 노인 10% 이상이 치매에 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는 시점에는 치매 환자 수가 무려 13.2%로 급증을 할 건데요. 내가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을까 염려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 시간이 한 12분 정도 되는데요. 이 방송이 끝나는 12분이 되면 한 분의 치매 환자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치매 유형별 분포도로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치매 보험들 중에 걸리는 치매가 어떤 치매들이 많이 걸리는가를 보니까 첫 번째가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71.3%가 되고요. 두 번째 혈관성 치매가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장미희 씨가 나와서 치매 환자로 나왔었죠. 그분이 앓았던 치매가 바로 이 루이체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성 치매, 전두 축적 치매라고 해서 총 치매 종류가 한 5가지가 되는데 보통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나는 치매를 걸렸을 때 어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을지 같이 한번 방송을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있고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냄비나 주전자를 자주 태운다. 종종 있으신 일이시죠? 또 늘 하던 요리법을 자꾸 잊어버린다. 어떤 분들은 밥 짓는 법을 잊어버려서 물을 안 넣고 코드를 꼽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단어가 안 떠올라서 그저 저거라고 말을 종종
얼버무리신다거나 이제 저도 굉장히 이런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도 아마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연속곡을 보면서 이해가 떨어져서 흥미롭지 않다. 왜 뒤늦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개그를 보시고. 세 번째는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워지고 방향을 잃는다. 이런 경우들은 내가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올 확률이 높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혈관성 치매는 발음이 어둔해지거나 사례가 자주 걸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국물에 있는 어떤 국물 식사를 하려면 사례가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두 번째는 의욕적인 사람이 많아 귀찮아지고 잠만 자게 된다. 그다음에 가족과 대화를 피하는 등 성격이 변화가 된다. 그다음에 증상이 갑자기 시작돼서 점차 나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가까운지 혈관성 치매에 가까운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치매가 걸렸을 때 과연 몇 년 동안을 생존을 하고 과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치매 환자가 첫 진단 후 생존이 12.6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은 2,054원. 굉장히 많죠. 근데 평균 몇 년을 산다고 해요? 12.6년을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치료비가 1억 27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10년을 사시게 되면 2억 540만 원의 치매 진단 받고 나서 치료비가 이렇게 많이 예상이 됩니다. 과연 이 많은 치매 비용들을 누가 부담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완치가 불가하고 간병이 반드시 필요한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간병을 과연 누가 부담을 하는가를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담을 하는 게 무려 78%가 되고요. 배우자가 부담하는 게 15%, 본인 부담은 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 보니까 공동 간병인을 사용할 때 월 75만 원을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1:1 간병을 하시게 되면 월 180만 원의 간병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엊그저께 주말 드라마에 나왔던 내 생에 하나뿐인 남편의 왕사모님 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VIP 요양병원에 들어갑니다. 무슨 캐슬이라고 나오죠. 이런 경우는 한 달에 병원비가 65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병원에 가서 요양병원에서 이 치료를 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이 정도의 치료비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은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CDR 척도라고 하죠. CDR 척도 3점일 경우에 굉장히 많이 이제 치매 진단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CDR 척도 1.2 진단을 받아도 경증 치매 진단금 300만 원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좀 더 안 좋아지면 이제 중등도 치매에서 1,0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세 번째 중증 치매가 되면 납입 면제와 함께 이제 2,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예시를 드냐면 경증 치매는 드라마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왕사모님이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십니다. 치매에 잠깐 오셨다가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시는 경우 CDR 척도 1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왕사모님이 한 2, 3일 동안 치매가 지속이 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CDR 척도 2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성격이 굉장히 과격해지시면서 결국에는 요양병원 VIP 캐슬로 들어가십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중증 치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비 2,000만 원을 기본으로 가져가시고요. 내가 몇 세의 치매의 진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매월 생활비가 100만 원씩 종신토록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60세의 치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60세부터 100세까지 사실은 100세가 아니라 그 이상까지 사시더라도 지급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총 월 생활비를 4억 8천만 원과 진단비 2천만 원을 하니까 60세에 내가 치매가 발병을 하게 되면 무려 5억 원이라는 보상금을 받아 가시게 되는 거고요. 70세에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3억 6천과 2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을 그리고 80세에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2억 4천에 2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의 치매 진단비와 생활비를 받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많은 보장을 준비해 드리는데 과연 보험료는 얼마 정도나 될까요? 제일 궁금하시죠?
90세 만기, 95세 만기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통 남자 30세가 31,800원에서 71,200원까지 나오고요. 여자분은 28,900원에서 3만 원, 4만 원, 6만 원 이렇게 굉장히 상당히 저렴한 금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대 같은 경우 37,000원을 납입을 하시고 60세에 치매 진단을 받으면 무려 얼마를 받아요? 5억 원의 치매 진단비랑 생활비를 수령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95세 만기로 가니까 남자 49,000원에서 11만 1,400원, 여자분은 43,000원에서 97,700원으로 보험료는 좀 더 많이 증가를 하는 걸 보시게 되죠. 그래서 65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반구잡밖에는 이제 가입이 안 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90세 만기, 95세 만기를 준비해드리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다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이렇게 내가 준비를 했는데 내가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열심히 생활을 해서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어. 건강하게 오래 살았을 경우에도 이 돈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높은 환급률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30대가 예를 들어서 31,800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했을 경우 납입이 끝나는 20년 되는 시점이 되니까 137%의 환급률을 자랑을 하고요. 80세가 되니까 무려 268.7% 환급률, 그래서 760만 원을 납입을 하시고 2,050만 원이라는 만기 해지 환급금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40대는 41,000원 100원씩 납입을 하시니까 20년 납입이 끝나니까 138%에서 무려 207%까지 또 증가를 하게 되고요. 50대는 53,500원씩 납입을 하시고 20년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136%, 그다음에 80세가 되는 시점엔 159%. 보험료는 3만 원, 4만 원, 5만 원이지만 내가 수령하는 금액은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90세, 95세 만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바로 치매 발병률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보험을 들어서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매에 과연 몇 세에 많이 걸리는가를 보니까 60세 때 8.7%가 발병을 하고요. 70대, 80대가 가니까 35.6%, 42.8%로 굉장히 급증하는 걸 보시게 됩니다. 반면에 80세가 넘어가니까 이 화살표가 급격하게 내려가서 90세가 넘어가면 10.2%만 이제 발병률을 보이고 있어서 대부분은 80세 전후에 이제 치매가 많이 발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90세 만기, 95세 만기 이상으로 가시게 되면 보험료도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90세, 95세 만기로 준비를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경증 치매부터 진단비를 단계적으로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드린다라는 것이고요.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 생활비를 무려 매월 100만 원씩 종신토록 지급을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R 척도 3점 이상이 되면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은 당연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이제 유병자를 위한 플랜도 가능을 하십니다. 보통 이 치매보험은 뇌나 간에 이상이 없으면 모두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뇌에 그 흰색 백질병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치매보험에서 거절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처럼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다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력, 5년 이내에 큰 암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시면 간편 치매보험이라고 해서 손해보험사에서 이제 그 유병자분들을 위한 치매보험이 또 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 연령은 30세에서 75세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최고 95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런 비용들이나 진단비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 모든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종혜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의를 듣고 온 이 12분 동안에도 치매 환자 1명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더욱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치매 보험은요, 중증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병자분들도 준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치매 보험 준비를 생각만 하셨던 분들은 오늘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보험에 궁금증과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도와드릴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예,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영선 전문가님과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증권을 좀 준비를 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수호천사 실속 하나로 안보험인데요. 예, 사실 증권은 가입하시고 난 이후에 받는 문서이기 때문에 예. 보험을 처음에 가입했을 당시 목적과 의도에 맞게 잘 가입이 되어 있고 특약, 주계약이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보험 계약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보험 증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작업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고 계시는지 그 안에 숨은 그림자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지금부터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이분은 지금 수호천사 실속 하나로 안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계약은 2014년 5월 14일 날 가입을 하셨고요. 만기는 본인이 80세가 되시는 2041년 5월 14일까지십니다. 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이시고요. 여기 지금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사망 시 상속인 부분을 좀 한번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생존보험금은 본인이 살아생전에 보험금을 활용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고인이 되시고 난 이후에 사망보험금은 유족들의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사망 시 상속인을 법적 상속인으로 해놓게 되시면 본인이 고인이 되신 이후에 과연 이 보험금을 어느 분이 수령을 하셔야 되는지에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실 법정 상속인으로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해 놓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험을 계약해 놓으실 때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예. 사망 시 보험금을 어느 분에게 본인이 없는 경우에 목적에 맞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장인데요. 보험의 종류, 가입금액, 보험금액, 납입기간, 보험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험은 사실 주계약과 선택특약으로 구조되어 있고요. 지금 주보험에 나와 있는 500만 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계약과 특약보험이 모두 다 20년 납 80세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보험료는 61,150원이고 암진단 가입금액 1,000만 원의 보험료는 12,100원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합계 보험료를 73,250원을 내는데요. 사실 보험의 보장 내용은 다 잊어버리셔도 예. 보험료는 매월 자동이체로 내시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를 잊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지금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험은요. 여기 지금 가장 이 보험의 특색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해놨네요. 만기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계약 보험료가 61,150원씩 20년을 납입하시게 되면 1,467만 6천 원을 나중에 만기 보험금으로 수령을 하게 돼 있는데 보험은 태어날 때 미리 계리사들이 위험리를 예측해서 보험료를 책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기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것은 과연 이 보장이 어떤 보험 금액을 줄지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죠. 만기 보험금을 수령하고 보장도 좋다. 이럴 수 있는 보험이 과연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계약 보험료가 고액과 일반암으로 보험금 지급을 분리하고 있는데요. 예. 고액암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보험금 5천만 원, 보장 금액이 커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액암은 가지수가 굉장히 좁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의 일반암의 보험금은 실질적으로 100만 원까지밖에, 아니 1000만 원까지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요. 61,150원에 과연 1,000만 원의 보험금을 80세까지 보장받는 게 맞는 보험일까요? 이것이 여기에 숨은 그림의 첫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대장 점막내암이나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도 웬만한 보험 같은 경우는 각각에 대해서 1회한을 보장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최초에 발병하는 1회한에 대해서만 20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좀 작게 이 또한도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 이 또한도 숨은 그림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암 진단도 마찬가지로 일반암 보험금 1,000만 원이고요. 갑상선암 200만 원,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대장 점막내암 100만 원입니다. 물론 주계약과 선택특약인 암진단 특약에 각각에 대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거지만 보험료 대비 보장 내용이 아쉽게 보여지는 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고액암의 진단자금 5천만 원 커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변명을 나열해 보니까 조금 더 협소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백혈병과 뇌암, 임파선암, 골수암 이렇게 딱 4가지 외에는 전부 다 일반암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암은 이 고액암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네요. 그렇죠. 예, 대부분 다 일반암이라는 거 꼭 한번 증권안에서 찾아보셔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장의 개시인데요. 보통 보험, 암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을 하신 이후 90일의 면책 기간이 지나고 91일째부터 보장을 받고요. 여기 지금 개시 기간이 정상적인 100% 금액을 받는 기간인데요. 지금 2년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90일이 지난 다음 유사암 같은 경우는 100만 원, 100%를 다 받는 보험들도 상당히 많고요. 1년이 지나서 100%를 받는 보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입을 하시고 일정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분은 보장 개시일과 크게 상관은 없을 수 있지만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하신다면 보장 개시일 동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사실 자각 증상이 있은 이유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기 때문에 다른
보험보다 실질적으로 개시 있는 그 면책 기간이 180일로 굉장히 길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182일 이전에 보험 진단을 받게 되면 일반 보험금 진단 금액의 10%를 받는 페널티 예. 또한 있네요.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료의 납입 면제인데요. 사실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보험금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이 투병 중에 경제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면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그런 어떤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 증권의 보험 납입 면제는 일반암 진단됐을 시와 재해로 인해서 50% 이상의 상태가 돼서 더 이상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보험료 납입 면제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유사암이나 소외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대장 점막내암은 아쉽게도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약의 소멸입니다. 사실 이 보험은 암보험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망을 먼저 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진단을 받기 이전에 사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책임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부분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혹시나 생존보험금을 먼저 수령을 하시고 사망을 하시게 되면 책임준비금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고가 생존급부형인 진단을 먼저 받느냐 아니면 차후에 사망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의 계약의 소멸 내용도 변경사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살펴본 증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험 계약 관계자 목적에 맞게 정해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신 거고요. 선택 특약의 보장 개시 또 보장 내용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신 거고요. 뿐만이 아니라 보장의 개시 기간 동안 차후에 다른 보험을 가입하실 때 꼭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중요한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최영선 전문가와 함께 D사의 수호천사 실속 하나로 암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증권을 보내주신 시청자분이 자세하게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증권 안에 만기 환급금이 들어있어서 내는 보험료 대비 보장은 좀 아쉬웠던 증권이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가 가진 증권 안에도 이렇게 만기 환급금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궁금하시거나 내는 보험료 대비 좀 내가 보장이 아쉽진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증권 보내주시거나 저에게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신다면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께서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그럼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는 방송으로 처음 가입을 했는데요. 예. 나중에 또 전화가 와서 보험을 두 개 더 저렴해서 가입을 또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보험이, 좀 제가 오래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 보장 내용을 좀 분석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증권을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했는데 점검을 네. 받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50대 후반이에요. 네, 지금 아프시거나 혹시 약 드시는 것 병력 있으실까요? 없고요. 남편 보험이거든요. 남편 증권 네네. 보내주신 거예요? 남편은 예. 62살이고요. 남편께서는 62살이시고 네. 남편분의 증권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남편분도 뭐 어디 아프시거나 따로 약 드시는 거 없으시고요? 저희 남편은 예전에 7년 전에 예. 위암 진단 받고요. 지금은 괜찮거든요. 위염이요? 위암. 위암 진단을 받았다가 지금은 괜찮으신 상태고요. 네네. 네, 그 밖에 다른 건 없으시고요. 다른 데도 아픈 데는 없어요. 그것밖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홍지연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62살이신 남편분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라이나생명 집중보장 건강보험 2형을 10년 갱신 상품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라이나생명에서 스페셜케어 건강보험 2형, 20년 납 20년 만기 상품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라이나생명에서는 간편한 건강보험을 10년 갱신 상품으로 마련해 주셔서요. 총 보험료는 6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남편이 7년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다가 지금은 괜찮은데 전반적인 보험 내용을 살펴보고 싶고 또 암보험 가입 가능한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셨는데요. 홍지연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조기 암에 대해서 좀 발견을 하시고 조기 치료를 하셔서 빨리 완치가 되셨던 것 같으세요. 네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암에 대한 치료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빨리 치료를 하시게 되면 네. 완치율이 한 80% 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아, 네, 우리 남편분 지금 생활에 지장이 되는 부분들은 없는 거죠? 아니, 괜찮아요. 다 네, 하고 완치가, 있어요. 네, 완치도 되신 거고요. 네, 네. 이 부분은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보내주신 증권을 제가 미리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하셨던 거, 그리고 또 이제 또 추가로 가입을 원하셨던 거, 뭐 암진단금이라든지 또 칠손, 의료비를 네. 또, 관심이 또 많으셨던 것 같으세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또 지금 가지고 계신 증권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 좀 솔루션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라이나생명의 집중보장 건강보험 갖고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2009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장 내용을 보니까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각각 진단금 1,000만 원에 대해서 있으신데 원래는 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25,500원 납입을 하셨던 보험이세요. 그런데 네. 지금 암 진단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암에 대해서는 납입 면제를 받으시고 지금 나머지 이대 질환에 대해서 보험료로 지금 12,050원 납입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요.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보니까는 10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예. 네, 10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 3개월 후면 재갱신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근데 지금 뭐 암진단금은 받았지만 소외감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또 사람 일이란 거 모르잖아요. 그 짧은 기간 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3개월 안에는 지금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3개월 후에 재갱신을 하셔야 될 때 재갱신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암에 대한 부분은요 다시 갱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대 질환에 대해서는 갱신이 되면 보험료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는데 뇌질환 같은 경우에 지금 100으로 봤을 때 한 뇌출혈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보장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금은 유지를 하시되 3개월 후에 재갱신 하실 때는 재갱신을 하지 않고 어차피 준비를 하고자 하신다 그러면 그때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페셜 건강보험 2형 갖고 계시는데 이것도 같은 보험사에 같이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이건 2005년도에 가입을 하시고 보험료는 26,100원 납입 중이신데요. 내용을 보니까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1,000만 원, 그리고 성인 주요 질환으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셨을 때 제 형에 맞춰서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1형에서 3형까지. 그리고 또 여기에 뭐 재해든 질병이들 만약에 수술을 하시게 된다면 4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또 중복해서 같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여기에 골절이 되시면 여기에 골절로 진단금 50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 납에 20년만 딱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보장이시라서 지금 앞으로 한 6년 정도 남아있는데 6년 지나면 보장이 끝나고 없으세요. 이건 갱신이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는데 어차피 지금 암에 대한 귀향력자로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보험료 대비 보장은 괜찮으세요.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같은 보험사에다가 최근에 가입하셨어요. 작년, 그러니까 18년 1월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거는 25,200원 납입 중이신데요. 이것도 10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장 내용을 보니까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2대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뇌출혈로 되어 있잖아요. 보장 네. 범위가 지금 좁은 걸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 1년 정도 되셨잖아요. 또 갱신이시고 이건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문의를 하셨잖아요. 뭐 암진단금도 추가로 준비를 하고 싶고 뭐 유병자 실손 보험이라고 있는데 그런 실손 의료비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네? 실손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유병자 보험이라 그래서요. 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나이가 드신 분들에 한해서요. 325라는 조건에 만약에 걸리지가 않는다 그러면요. 모두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325라는 거는요. 아마 방송을 들으셔서 많이 아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런데 이 325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3개월 안에 입원이나 수술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2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또 없으셔야 되고 또 5년 안에 암의 이력이 없으셔야지 가입이 가능하신 보험이에요. 그런데 지금 혹시 지금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없어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없어요. 해당 사항은 지금 네네. 없으신 거고요. 네. 너무 다행이고요.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남편분은 지금 조건에 걸리는 건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조건에 걸리는 건 없지만 암 진단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고지는 하셔야 돼요. 고지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완치됐다고 하더라도 기왕력자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서류 심사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합병증은 없으신 거죠. 그리고 전이 여지가 보이지 않는 완치된 상태시라면요. 유병자,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유병자 간편보험으로요. 진단금, 그리고 수술비, 또 상해 부분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준비가 가능하세요. 예. 네, 물론 여기에 유병자 실손 의료비도 지금 궁금하셨던 거, 그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요. 손해보험사에다가 조금 더 저렴한 일반 보험이 아니라 유병자 보험이긴 하지만 무해지환급형으로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면요. 암, 또 뇌출혈보다 범위가 좀 더 넓은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에다가요. 여기에 유사암이 무려 1,000만 원까지도 이렇게 준비를 가능하십니다. 지금. 그리고 또 여기에 상해 수술비에 또 질병 수술비, 또 40대 질병 수술비, 18대 질병 수술비, 또 여기에 뭐 이제 골절 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거는 10년 갱신이었잖아요. 지금 만약에 준비를 하시게 되면 20년 갱신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보험료는 한 86,000원대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불어 유병자 실손 의료비도 가능하신데 여기에 보험료는 한 53,900원이면 유병자 실손 의료비도 같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유병자 실손 의료비는요. 일반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실손 의료비하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반 실손 의료비는요. 입원, 통원, 약제비, 그리고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자기공명, 뭐 MRI나 CT 이런 거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각각 이렇게 보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유병자 실손 의료비는요. 우선은 통원에 있어서 자기 부담금이 30%는 돼요. 그리고 여기에 MRI라던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그리고 약제비는요. 보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는요.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한도하고 외래 진료 시 2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실손 의료비보다 보장이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암 진단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이렇게 실손 의료비가 보장을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없었어요. 예. 하지만 지금은 그나마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으로 봤을 때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 점검도 받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어느 정도 계획은 하셨던 부분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하셨던 부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미리 준비하실 수 있을 때, 가능하실 때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좀 생각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예, 잘 들으셨죠? 네. 자, 암 병력이 있는 남편분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집중보장 건강보험은 재갱신을 하지 말고 일단 유지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스페셜케어 건강보험 만기 때까지 유지를 하시고 만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준비해 주신 보험은 좀 정리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신에 유병자 실비와 함께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좀 종합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전략 챙겨드렸으니까요. 방송 끝나고 또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주셔도 보험 상담 도와드리는데요.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199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전자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62세 여성인데 운전자 보험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최영선 전문가님,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목이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 꼭 운전하시는 분만 가입하시는 보험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입해야 될 필수 꼭 선택 고정부가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특약을 가입 안 하시고 본인과 관계되는 특약들로 가입하시면 좋은데요. 요즘 운전자 보험을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권유하는 이유는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특약의 내용들이 생각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골절 진단비라든가 뭐 입원비라든가 상해 입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왕력과 상관없이 프리패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의 담보가 꼭 운전하시는 분들만 가입하는 보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령의 비운전자분들도 상해 쪽으로 좀 큰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들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팁이네요.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 운전자 보험 안에 특약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특히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654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목돈을 마련하려 하는데 은행이 낫나요? 보험회사가 낫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홍지원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목돈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 봐요. 너무도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 목돈을 마련할 때 어디다가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 목돈을 마련할 때는요. 우선은 목적과 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라는 거는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단기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단기는 3년에서 5년 사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3년에서 5년 이내에 쓰실 거라면요. 은행에다 하시는 게 맞으세요. 네, 은행에다가 만약에 하셨을 때는요. 은행의 이자를 보는 것보다는 저축의 의미로 보셔야 되고요. 모은다. 라는 개념으로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언제든지 해지하고 찾아 쓰더라도 내가 냈던 원금은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 쓰실 것 같으시면 은행에다가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년에서 10년 이상을 본다. 라고 하시면 보험회사에다가 하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복리효과라는 게 있어서 이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될 때는요, 변액이 됐든 공시율이 됐든 보험회사에다가 가입을 하시는데요. 복리 효과와 비과세의 효과를 같이 해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돈을 마련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 기준하고 목적을 우선 세우신 다음에 기간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돈 마련. 짧게 본다면 은행의 저축 개념으로 모아두실 수가 있겠고 또 길게 본다면 보험회사에서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652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치매가 특히 걱정입니다. 음주 후에 다음날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순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러다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데 치매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자, 최영선 전문가님,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떻게 보시나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 보험은 앞서 김종혜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분에 1명이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는 것처럼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령사회에 가장 긴 투병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치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은 요새
보험 시장의 새로운 한 이슈로 많이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치매 보험과 관련돼 있는 좋은 보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교를 해보시고 납입 면제 조건과 안 그러면 긴 장기 간병 상태가 들어갔을 때 매월 보장해주는 보험 금액이 높은 것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당연히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령화 사회인 만큼 이 치매보험이 필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치매보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도 따로 주시기를 바랄게요.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170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보험을 100세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자, 홍지연 전문가님, 100세 만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아무래도 들어볼까요? 그런 것 같으세요. 예. 왜냐하면 제가 보험 상담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들 너무 많으세요. 꼭 100세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을 간혹 하세요. 예. 예. 그런데요. 예전에 경험생명포라고 해서 사망의 수명이 예전에 60, 70, 80 이렇게 짧았다면은요. 요즘에 밖에 나와서 보면 80세 이상 노인분들 너무 많으세요. 예. 그리고 정정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점점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자녀 같은 경우에는 120살, 130살까지도 산다고들 합니다. 예, 너무 오래 사는 게 문제가 되어버린 시대인 거예요, 지금은. 예. 예, 그리고 또 예전에 가입하셨던 보험 상품이 70세, 80세 이렇게 만기로 끝나신다 그러면 앞으로 100세까지 바라본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신다 그러면 20년, 30년 이렇게 공백 기간이 뜨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20년, 30년 되는 그런 위험 부담을 이렇게 가지고 가실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노후에는 더 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100세까지 되는 보험으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에 준비를 하셔서 만기가 좀 짧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또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211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제가 작은 식당을 혼자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재 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최영선 전문가님, 어떨까요? 사실 화재보험은 규모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식당을 운영하신다는 거는 예. 불과 화재와 연관이 있는 불과 너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위험의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화재보험을 사실 꼭 비싸게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멸형도 있고 매월 적립형도 있고 이러시기 때문에 예. 본인이 납입하실 수 있는 여력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상담을 하신다면 본인의 가입 목적과 어떤 그런 차후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좋은 화재보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고민하시는 거는 답이 아니신 거고요. 꼭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화재보험은 향후도 여러 가지 본인이 어떤 피해도 중요하지만 향후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보상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꼭 가입하셔. 고민의 대상이 아닌 꼭 필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재보험 필수라고 합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식당을 운영하신다면 꼭 준비해드리길 추천드렸고요.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 활짝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계속해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오늘도 저희 보험플랜 119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